생물 연관을 밝히고, 그 다음에 간양을 밝히고, 선조가 누구라는 거 밝히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관록이라든지, 그러니까 과거의 급적에서 벼슬살이를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밝히고, 그 다음에 전쟁은 없어요. 그러고는 그 사람의 뭐 문학적인 소질이 있으면 시한서 넣는다든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기록들이 쭉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문은 유채기하고 윤일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혔냐면 호남의 의기가 아주 높다고 평가되어 있고, 이괄에는데 호남의 51개 고을이 모두 창의했지만 영광스럽게도 제일 먼저 나섰노라 하고 영광 지역의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결국 한 것입니다. 결국은 인조의 후손들이 왕노를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숙종은 다 인조 후손들이죠. 인조를 무시하는 다른 계열의 사람들은 또 아마 이렇게 안 했겠지만, 인조가 위태로웠을 때 우리 호남은 이토록 큰 역할을 했노라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영광 유림들의 행적을 파악하게, 그리고 또 아까 1700년도에 1760년대 중간되었으니까 18세기 그런 지역의 살인들의 동향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입니다. 그 다음에 광산고위록입니다. 이건 정묘호란입니다. 광주에서 의병을 일으킨 사실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김시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1760년도에 서문을 쓴 것입니다. 김시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강화도에서 화약이 있었는데 그 화약을 빼앗기면은 결국은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 사람들을 죽이는 데 쓰일 것 같으니까 성냥불을 붙여서 스스로 자폭합니다. 자폭. 거기에 한 사람입니다. 김상룡. 이 김상룡은 바로 김상원의 형입니다. 그 고손자가 김시찬입니다. 김시찬. 그래서 흑산도에 아마 유배 왔다가 1764년에 풀려나는데 1760년대 쓴 거 보면 아마 이 시기에 와서 서문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호남은 이전부터 의병들이 많았고 특히 광산은 더욱 두드러졌다 하면서 후세에 충의지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의병을 일으킨 자들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자들을 모아서 편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98년에 양호고의록이라고 하는 것을 밝힌다. 송환기라고 하는 사람이 서문을 썼고 그 광산고의록에서 벌에 떼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고의록에 보시면은 저 위에 서문이 김시찬이고 범례가 있고 광산고의록에 오랑캐 쳐들어왔을 때 어떤 기사건이 있고 임금이 내린 교문지가 있고 호소사로서 김장생의 장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의병장 호소문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인물들 뭐 혹시 여러분들의 조상님들 이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없어도 이거는 기록물일 뿐이지 아마 같이 다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산선생 병자 창의록인데요. 이거는 안방준 선생 중심으로 해서 의병을 일으켰던 당시의 조직체입니다. 그리고 1780년도에 간행한 초간본입니다. 그리고 목할자본으로 되어 있고요. 또 김종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서문이고요. 그 다음에 1864년도에 은병선생 창의록의 모본인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다른 것은 그렇지 아니한데 이 우산선생 병자 창의록은 이 은봉선생 창의록에 가게 되면은 김종우라고 하는 분의 서문이 첨삭이 됩니다. 그분이 뭐 살아서 데려와서 내가 글을 잘못 썼으니까 고쳐달라 그러지는 않겠죠. 후손들이 누군가가 손을 댄 것이죠. 그거는 바람직스럽지를 못한 것이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어쨌든 김종우라고 하는 분도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김종우라는 분이 서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소문은 김종호가 있는데 내용 변개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내용 변개 다 있다는 것이고 대장진인데 총 196명인데 101명은 아까 말했던 그런 관양이라든지 자라든지 호라든지 아버지가 누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는데 95명은 이름만 있습니다. 이름만. 신혜진하고는 끝입니다. 이름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누구로부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참여했대더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아까 1780년대 가니까 206명, 10명이 더 늘어나요. 10명이, 196명인데 206명이 10명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154명으로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그러니까 아까 이름만 있었던 사람이 다시 뭔가 찾아진 것이겠죠. 그리고 아무런 기록에 이름만 있는 것이 줄어들어요. 53명으로.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이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남병자창의록은 1762년에 초간본이 나오고 1798년에 중간본이 나오고 1932년에 상간본이 나옵니다. 이흥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황 창의를 하여서 남한 산성으로 진격하자고 해서 여산까지 갔지만 인조가 남한 산성에 항복했다는 소리를 듣고 결국 돌아와야 하는, 그래서 후방적에 어떠한 면들이 있었는지 조직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김원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문이 있고 범례가 있고 의병을 일으킬 때 사적이 있고 교문, 경문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똑같은 체제입니다. 여기에는 106명입니다. 106명이 있고 그 가운데 사실이 있는 사람들, 사실 없이 이름만 등재된 14명이고 나머지는 다 이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연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5명 있고요. 그래서 이들을 제외한 87명의 연령을 분석해보면 20대가 7명, 30대가 22명, 40대가 26명, 50대가 18명, 60대가 12명, 70대가 2명. 오늘날 60대하고 그 당시 60대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60대는 청년이지만 그 당시 60대는 노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율이 14%나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국난에 있어서 어떤 계층들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 계층의 사람들이 근황이라고 하는 것, 존명이라는 명분에 의병규칙을 내세우고 일컬어졌습니다. 이런 전 계층이 일어나다 보니까 호남이 의향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의 까닭일 것입니다. 여기 연령대가 나와 있습니다. 저쪽엔 지명이고요. 지부이고 그 다음 옥과 창평, 광주, 남평에서 쭉 집계가 나오고요. 20대가 7명, 30대가 어떻게 뭐 하여튼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장 많이 나온 데가 광주이고요. 그 다음에 영광이고요. 그러니까 영광이 아마 아까 호남 모의록에서도 제일 먼저 했던 것처럼 상당히 불의해 보면은 참지 못하는 그런 기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남 병자 창의록이 그러면 어떻게 간행되었을 것인가? 그냥 단순히 자료 있냐? 갖고 와라. 간행하자.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일 끝에 강기가 있습니다. 강기를 여러분 몰아보실까 봐 옆에다가 제가 다시 쳤습니다. 그래서 승정후 세 번째 임원영, 그러니까 1762년 7월 개간도유사가 박기상, 이만영, 배울유사가 정희찬, 박일진, 수정벼루사가 박중항, 이상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이 관계에 보니까 간행 연도가 어떻고 간행에 참여한 사람 이름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762년 7월에 간행되었구나. 내가 간행하는 데 있어서 2명의 공동 책임자와 2명의 상임유사가 두었고 수정하는 데서 2명의 상임유사가 있었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정지준만 동북유사였고 나머지 4사람은 광주 도유사였구나. 이거는 아까 그 자료를 보게 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간단하죠. 그런데 이렇게 파악하면 이 사람들이 굳이 이렇게까지 적었던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게 뭘까?